안녕하십니까, 배현약사입니다. 오늘은 요즘 감기 끝물에 너무 이제 불편해 하시는 증상 중에 하나를 완화할 수 있는 약을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들이 있어요. 감기, 코감기, 특히 비염이라든지 이런 게 끝나고 나서 이 코가 걸려가지고 안 빠져. 뒤에서 딱 걸려가지고 완화가 되질 않아. 그래서 이렇게 완화되지 않는 상태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이렇게 컥 하고 되게요. 막 컥 틀어도 나오질 않아. 이렇게 나오질 않으니까 뭐 코 세척도 해보고 다양한 방법을 써요. 병원에 가면 이러한 증상들이 그냥 알레르기 증상이라고 얘기를 해서 알레르기 약을 처방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약간 콧물이 좀 줄어드는 것 같은데 이 걸려있는 느낌이 안 가라앉아. 이러한 것들을 또 이제 또 신경과 같은 데로 오래돼서 가면은 이게 신경 증상이다. 그래서 신경 안정제 같은 것들을 처방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잘 완화되지 않아. 자, 이렇게 완화되지 않는 이 걸린 느낌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약이 있어요. 그 약이 바로 뭐냐면 한약제제인 바나우박탕입니다. 자, 한약제제인 바나우박탕은요, 이 기울이라고 하는 증세를 완화시켜주는 아주 좋은 처방입니다. 특히 기울뿐만이 아니라 담음이라고 하는 것을 제거하는 매우 좋은 처방인데, 이 두 가지의 개념을 알면 우리가 굉장히 다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일단은 기울이라는 개념을 좀 알아보면, 기울은 기가 울체됐다, 기가 잘 돌지 않는다, 이런 개념입니다. 자, 기가 잘 돌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차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트럭이 이렇게 뭔가를 나르고 다니는데, 트럭이 쫙 물건을 나를 때 트럭이 기운이 떨어졌어. 그래서 잘 움직이지 못해. 그러면은 어떻게 돼? 도로에 정체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트럭이 많으면. 그러니까 도로에는 짐들이 많이 쌓여 있어. 그런데 정작 이 짐을 받아가지고 짐을 활용해야 되는 곳에는 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가야 되는 곳에 가지 못하고 도로 안에 정체되어 있는 거, 이거는 도로에서는 보면 뭐예요? 그거는 쓸데없는 거야. 이러한 쓸데없이 거기에 이렇게 쌓여져서 잘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 움직이지 못해. 근데 걔네들이 뭐 불이 났거나 뭐 걔네들이 도로를 망가뜨리는 건 아니야. 이러한 상태를 뭐라 하느냐? 바로 기울이라고 해요. 자, 기울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의 힘이 떨어지면 생깁니다. 자동차의 힘이 떨어진 건 뭐예요? 기운이, 내 몸에 기운이 떨어진 거예요. 기운이 떨어져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감기 끝나고 나서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 감기 걸리고 나면 어떻게 돼요? 기운이 빠지죠. 기운이 빠지니까 내가 힘이 떨어져. 힘이 떨어지니까 기울이 생기기 쉬워요. 그리고 기울이 또 생기기 쉬운 건 뭐냐면, 길의 상태가 안 좋아. 길의 상태가 안 좋거나, 또는 길을 누가 막고 있어, 앞에서. 아니면 길이 좁아져. 이런 식으로 뭔가 장애물이 생겼어. 이렇게 장애물이 생기는 형태, 이러한 형태가 스트레스성 기울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거든요. 자, 이런 스트레스성 기울의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은 바로 이제 정체가 일어나면서 뭔가 잘 움직이지 않는다. 자, 이렇게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래서 1차적인 문제예요. 그리고 또 문제가 생기는 건, 만약에 트럭이 있는데 트럭에 짐이 너무 많이 실렸어. 그러면 트럭이 잘 움직일까요? 잘 못 움직이죠. 그러니까 움직이지 못해. 트럭이 움직이지 못하거나, 또는 가다가 짐을 버려버려. 이게 버려버리는 상태, 이런 것도 역시 기울의 일종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요. 아까 감기 얘기를 잠깐 했는데, 감기 걸리고 난 다음에 기운이 떨어진 게 기울의 되게 대표적인 원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했고, 감기가 되게 오래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신경이 되게 예민해지지 않나요? 나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받게 되는 상태, 뭔가 내가 의기소침해지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이걸 음증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스트레스를 내가 뭔가 해내지 못하는 쪽에 스트레스를 자꾸 받는 상태, 이러한 상태가 바로 음적 기울의 상태인데, 이런 음적 기울의 상태가 되게 되면은 이 기울증이 잘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코나 기침이 많이 날 때 우리가 물 많이 먹으라잖아요. 그러면 수분 섭취가 많아요. 수분 섭취가 많아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체액이 증가하게 되죠. 체액이 증가하게 되면 짐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 짐이 많아지는 것도 역시 기울의 상태가 됩니다. 자, 이러한 상태가 되면요, 짐이 많이 버려지거나 길가에 짐이 많아져요. 이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사용할 수 없는 몸의 체액. 체액은 내 몸이 사용해야 건강해지는 체액. 우리가 이걸 진액이라고 부르잖아요. 사용할 수 없는 것들은 건강하지 못한 체액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담음이라고 부르죠. 이러한 담음이 쌓여있는 상태가 바로 기울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담음은요, 물처럼 철철 넘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소량씩 쌓이기 때문에 사실 기울에 의해서 생기는 담음은
생각보다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이것이 이 적은 양의 담음이 굉장히 몸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점막에 얘가 밑에 이제 우리가 이제 현대의학적으로 생각했을 때 점막에 이렇게 순환이 안 되는 노폐물들이 쌓였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막이 약간 부어오르겠죠? 반부종 상태로 저는 부르는데 약간 부어오르면 이게 부은 것도 아니고 붓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염증성은 아니기 때문에 뭐 뻘겋게 돼 있지도 않아. 그런데 뭔가 불편한 느낌이 계속 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후 쪽 점막에 쌓여 있는 상태가 바로 인후분리감, 매핵기 이런 거라고 불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되면 뭐가 해도 잘 나오지 않고요. 점막 밑에 약간 분비물이 쌓여있는, 노폐물이 쌓여있기 때문에 바깥으로 빠져나오게 되면 가래가 생기는데 이 가래가 점도는 높지 않지만 잘 배출되지 않는, 여기 딱 걸려있는 듯한 느낌이 난다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코로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코 점막 밑에 똑같은 형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얘가 밖으로 잘 빠져나오지 못하면 뭔가 부어있고 들어차있는 형태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코가 뭔가 걸려있는 느낌이 나요. 이 기울은 물성이 움직일 수 있는 물성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뒤로 움직이면 뒤로 넘어가는 이러한 움직이는 형태가 돼서 자려고 할 때 누우면 뒤로 넘어가서 기침이 카락카락 납니다. 자, 이렇게 나타나는 상태가 이 식도점막에 있으면 물질이 잘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음식을 먹어서 넘기려고 그러면 얘가 걸려서 안 넘어가려고 그래요. 연화곤란이 나타나고 연화장애가 나타납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기운이 많이 떨어져 있죠? 그러면 이게 조금 더 잘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 바나우박탕이 어디에도 쓰이냐면 음식물을 삼켜서 칵 하고 넘어가서 이게 뒤로 어디로 넘어가요? 폐 쪽으로 넘어가는 경우에 이게 기관지나 폐로 음식물이 넘어가서 생기는 다양한 증상들이 있죠? 굉장히 위험한 증상인데 이렇게 연화곤란으로 인해서 생기는 2차 합병증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도 사용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넘어갈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식도에도 아까 말씀드린 증상이 생길 수 있고 위부에도 이런 불쾌감이 생기면 뭐가 위에 들어차 있는 느낌이 나거나 뭔가 소화가 참 잘 안 되고 꽉 맥혀 있는 듯한 느낌이 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완화할 수 있는 처방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나우박탕이에요. 그러면 바나우박탕에 어떠한 약재들이 이러한 효과를 보게 할까요? 일단 첫 번째, 기가 잘 통하게 해야 되죠? 기가 잘 통하게 하는 것이 바로 자소엽과 후박입니다. 자소엽과 후박은 모두 기제라고 해서 기를 잘 통하게 이동시키게 하는 역할을 해서 내가 기가 움직이지 않고 정체됐을 때 잘 통하게 해주죠. 특히 후박은 소화 쪽에도 굉장히 많이 쓰여요. 그래서 소화장애를 풀어준다거나 위장 운동을 촉진하는 그러한 기능들도 뛰어나게 작용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가 흘러가지 않아서 쌓이는 정체물들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 담음을 제거하기 위한 처방이 필요하겠죠. 바로 바나와 생강, 복령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나, 생강, 복령은 모두 다 굉장히 강하게 담음을 제거해 주는데 특히 바나는 심화라고 하는 곳을 열어서 굉장히 잘 빠지게, 물이 쭈르륵 빠지게 도와주는, 그래서 이동을 아주 잘 시켜주는 역할을 해주고, 복령은 기육에 있는 또는 혈맥에 있는 아주 나쁜 찌꺼기들, 이런 담음 찌꺼기들을 담습이라고 불러요. 찌꺼기들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생강도 역시 보조해주는 역할을 하죠. 생강은 위장 기능을 강화시켜주는 역할도 같이 하고 기를 잘 돌게 해서, 우리가 생강차 따뜻하게 먹으면 몸이 따뜻해지잖아요. 기를 잘 돌게 해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후박과 소엽, 생강 같이 기제로 작용하기도 하고 바나와 복령과 함께 담음을 제거해주는 역할로도 작용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바나우박탕이 매우 좋은 처방이기 때문에 만약에 목에 걸린 느낌이 있거나 코에 콱 걸리는 느낌이 있을 때, 그 코가 뒤로 자꾸 넘어간다거나 하는 느낌이 있을 때 1차적으로 사용해 볼 수가 있는 처방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바나우박탕만 갖고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스트레스성 증상이 조금 더 심해서 뭔가 몸에 염증 반응들이 같이 수반된다, 이럴 때는 스트레스성 증후군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제제를 같이 쓰시면 되는데 그때 사용할 수 있는 게 소시오탕입니다. 그래서 소시오탕과 바나우박탕은 시박탕이라고 해서 굉장히 같이 많이 쓰이는 처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분비물이 약간 농도가 진해지고 염증 증상이 생겼을 때는 소함용탕이라는 제제를 같이 써야 돼서 이럴 때는 소함용탕과 바나우박탕을 같이 사용하게 되면 염증 분비물을 제거하면서 그 다음에 담음을 같이 제거해주는 매우 좋은 처방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나우박탕을 사용할 때 그 외에 다양한 몸의 상태에 따라서 달리 선택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약국에 방문하셔서 약사와 상의하시고 복용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를 좀 결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목에 이물감이 있을 때, 목에 칵 걸렸을 때, 감기 끝물에 뭔가 이게 불편한 느낌이 있을 때 그 증상을 아주 효과적으로 완화시켜 줄 수 있는 바나우박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바나우박탕 잘 사용해 보시면 정말 빠르게 불편한 증상을 완화할 수 있고 부작용도 크게 없는 제제이기 때문에 사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제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세한 건 역시 단골 약사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시는 시청자분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제 정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이 채널을 지켜보시는 약사님들께, 환자분들께 좀 더 좋은 약을 권할 수 있는 정보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나우박탕도 주의사항이 있겠죠? 주의사항은 바나우박탕은 담음을 제거해주는 제제고 기를 돌려주는 제제이기 때문에 너무 기력이 떨어진 사람은 기운을 좀 올려주는 제제와 함께 써야 됩니다. 그리고 물을 제거하기 때문에 너무 몸이 말라있는 사람은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이 건조하거나 바짝 말라있는 사람에게는 바나우박탕은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